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08회 실무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정보를 확인해 볼 건데요. 지우상사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고 단기는 제13기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제 4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위해서 분개를 할 건데요. 세 번째,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해야 된다. 이 부분 유의하면서 분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7월 15일 거래이고요. 태영 상사의 상품을 40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20%는 태영 상사가 발행을 한 6개월 만기 약속 어음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판매대금은 8월 말에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파란색 글씨로 표시를 한 부분들은 중요한 내용이고요. 읽으면서 밑줄을 쳤던 부분들은 분개에 모두 등장이 되어야 하는 정보들입니다. 상품을 판매한 거래에 분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품 판매했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요. 금액은 총 400만 원에 판매를 했죠.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대금은 먼저 어음으로 20%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400만 원에 2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어음 금액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금액은 80만 원이 되겠고요.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금액은 총 80만 원 증가할 겁니다. 나머지 대금은요. 8월 말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받지 않은 금액이 되겠죠. 상품을 판매하고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요. 총 나머지 금액 400만 원에서 80만 원은 차감을 한 320만 원을 8월 말에 받기로 했네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받을어음과 외상 매출금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명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거래처명을 꼭 표시를 해줘야 해서 분개할 때부터 거래처 이름을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어음과 외상 매출금 모두 태영 상사 거래처 표시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8월 25일 거래이고요. 큰손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차입은 돈을 빌려온 경우가 되겠는데 얼마를 빌려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차입 금액은 1,500만 원이고요. 현재는 1,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정보만 있으면 분개가 가능합니다. 시설자금 7% 차입기간 중요하고요. 이자 지급 방법 이런 것은 이자와 관련된 정보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차입 기간과 차입 금액이 중요합니다. 차입 금액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가 되겠죠. 그래서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차입을 해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금액은 총 빌려온 돈 1,500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부채도 함께 증가하는데요. 부채가 1년 이상이면 모두 장기로 기간을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고요. 비유동 부채입니다. 부채가 총 1,50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장기 차입금은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명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거래처는 큰손은행한테 빌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큰손은행도 함께 기재를 해줍니다. 기간 중요한데요.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이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라는 거 기간 꼭 찾아서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기간 명시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9월 5일 거래이고요. 영업부 사무실에 8월분 인터넷 이용료 5만 원과 수도요금 4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중요한 건요. 인터넷 요금을 어떤 계정감으로 처리할 것인지 수도요금을 어떤 계정감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먼저 인터넷 요금은 통신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통신비에는요. 인터넷 요금뿐만이 아니라 전화요금, 휴대폰 요금, 우표 모두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모두 통신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5만 원 발생하게 되겠죠.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수도광열비에는 가스, 전기 모두 포함되어서 수도
광열비라고 부릅니다. 수도광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세 가지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수도광열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도 총 4만 원 발생하게 되겠네요. 금액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돈이 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고요. 총 합산한 금액 9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미지급금은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카드사에 지급을 해야 하는지 카드사 명칭을 꼭 기재해 주어야 하는데요. 삼성카드가 되겠네요. 차변의 통신비, 수도광열비, 대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이렇게 분개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10월 5일 거래이고요. 명절을 맞이해서 과일 세트 30박스를 싱싱과일에서 구입을 하여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였고 아래와 같이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에서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합계 금액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총 30만 원이고 무엇으로 결제를 했는지도 영수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이라는 계정값은 보이고요. 총 결제 30만 원 했네요. 분개해 보겠습니다. 접대비, 거래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접대비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현재 108회가 시행됐을 때는 정답이 접대비였지만 올해부터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로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교재에도 접대비로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분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차변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거래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총 금액은 30만 원이 발생되겠습니다. 대변에는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현금으로 지불하였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30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10월 24일 거래이고요. 새로운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5천만 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230만 원을 포함한 총 5,2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다. 10월 24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요. 취득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무언가 매입했을 때 발생한 모든 비용은 매입 원가에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요. 모두 취득 원가 토지 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되면 안 되고요. 차변에는 토지 금액이 원금 5,000원 뿐만이 아니라 취득세, 세금까지 포함한 5,230만 원이 토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총 현금으로 모두 지급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요. 대변에는 금액이 5,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비용, 취득 원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11월 2일 거래이고요. 온나라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온나라 상사의 외상매출금 30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일 현재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90만 원이 있습니다. 거래처에 회수할 금액이 있는데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줘야 되죠.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서 감소시켜줘야 되는데요. 총 300만 원 전액을 대손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감소는 총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재를 하고요. 외상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명을 입력해줘야 되고 거래처명은 온나라 상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엔요. 대손 처리는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기업 입장에서 수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기업 입장에선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거래처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 파산할 것을 대비를 해서 일정한 금액을 적립식으로 저금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요. 충당시켜 놓은 금액이 총 90만 원이 있다면 이 금액을 먼저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비용 처리를 해준다면 비용이 총 300만 원이 아니라 2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없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고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현재 90만 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먼저 90만 원 빼서 자산의 감소를 메꿔주고요. 남은 금액 대손상각
납비 처리를 해서 비용으로 손실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총 210만 원은 어쩔 수 없이 비용 처리를 해줘야겠네요. 자, 파산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이라는 잔액을 확인을 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먼저 차감시켜 준 후에 그 후에 나머지 금액을 비용 처리를 해준다. 4-6번 문제 여러 번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11월 30일 거래이고요. 영업부 대리 김민정의 11월분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되 공제 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감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공제는 월급, 급여에 포함된 세금이기 때문에 모두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공제 항목은 모두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공제 내역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씩 적지 말고 모두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급여는요 반드시 공제 합계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총 지급액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차감을 해서 총 받게 되는 금액, 지급액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동그라미 친 금액들은 모두 분계에 등장을 해야 하고요. 급여는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돼서 차변의 비용 발생이 총 420만 원 발생되게 됩니다. 대변에는 예수금 처리를 먼저 해줘야 하고요. 공제되는 세금이 예수금이 되겠죠. 원천 징수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세금 납부 날짜에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금은 세무서에 지급해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부채입니다. 이동부채의 발생이라서 대변에 기재했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예금 잔고가 줄어들게 되겠죠. 총 줄어드는 금액은 356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되고요. 공제 항목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예수금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만 처리를 하고, 급여를 명세에서 볼 때는 항상 총 지급액과 공제액, 그래서 지급해야 될 차인 지급액까지 이 금액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12월 15일 거래이고요. 대한상사의 외상매입금 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고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주었습니다. 외상매입금은 지급해야 될 부채인데요. 외상매입금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죠.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700만원 부채 감소하고요. 그렇다면 자산도 함께 감소하게 되겠죠. 빚을 갚은 수단이 현금으로 먼저 200만 원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하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의 잔액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총 보통예금의 잔액은 500만 원 감소되겠네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명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되죠. 거래처명은 대한상사가 되겠습니다. 네, 4번 분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5번 전표 수정으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이미 분계가 입력되어 있는데 오류가 발생된 부분 수정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세 번째 채권 채무와 관련된 내용은 계정 과목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 입력해야 된다는 거 분계할 때부터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20일 거래이고요. 8월 20일을 조회하면 분계가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리상사에서 상품을 3,5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은 분계가 없죠.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350만 원은 선수금으로 입금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금은 먼저 지급할 수도 있고 먼저 대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할 계정 과목은 먼저 지급한 돈, 선급금이 되겠죠.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이고요. 자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차변의 선급금 금액은 총 350만 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금액은 무엇으로 지급했는지는
현재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인데요. 선급금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명을 거래처 코드에 입력해 줘야 됩니다. 거래처명은 두리상사가 되겠죠. 선급금에 두리상사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금은 먼저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이 돼요. 선급금과는 반대의 계정 과목입니다. 선급금이 자산 계정 과목인데 선수금은 유동 부채 계정 과목이 되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5-2번이고요. 9월 16일 거래입니다.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나라은행으로 이체한 400만 원이 이자 비용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단기 차입금을 상환, 갚은 것이라고 합니다. 상환은 내가 빌려온 돈을 갚은 경우에 쓰는 용어인데 현재는 단기 차입금을 갚았죠. 단기 차입금은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되는 거래입니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죠.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되고요. 총 금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지급한 수단은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줬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재하고요. 단기 차입금은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명을 입력해 줘야 되고요. 빌려온 곳은 나라은행이 되겠. 단기 차입금에 나라은행이라는 거래처 코드 꼭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산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6번 결산정리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는 결산 문제이고요. 유의사항에서는 4번과 5번 문제와 모두 동일합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6-1번이고요. 4월 1일에 하나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12개월간 빌려오고 차입하고 이자는 차입금 상환 시점에 원금과 함께 일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율은 연 5%이고요. 차입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자는 월할 계산을 하면서 결산 분계를 하라고 합니다.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차입 기간이고요. 차입 기간을 확인을 할 때 현재는 결산 시점이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거래인데 2024년 3월 31일 차기 내년에 해당하는 빌려오는 기간도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자를 계산을 할 때 내년에 해당하는 3개월분은 내년 차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 차기 부분은 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요. 현재 4월 1일부터 빌려왔기 때문에 4월, 5월, 6월, 7, 8, 9, 10 그리고 11, 12개월 총 9개월이 되겠네요. 9개월은 올해 단기분이기 때문에 단기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원금의 이자가 5%예요. 그렇다면 3천만 원 원금에서 곱하기 5%, 0.05은 5%를 곱해줘도 되고요. 곱한 후에요. 월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총 12개월 분에서 올해에 해당하는 이자는 9개월이기 때문에 9개월만 곱해줍니다. 계산을 해주면요. 1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를요. 112만 5천 원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차입금 상환 시점, 갚는 시점은 3월 31일까지죠. 3월 31일인데 이때 원금과 함께 일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자는 발생되었는데 이자를 지급했지 않기 때문에 비용 발생 처리도 해줘야 되고요. 부채 증가 처리도 해줘야 되는데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계정 과목은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이 112만 5천 원 발생하고요. 지급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결산 시점에 나오는 계정 과목입니다. 부채도 112만 5천 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6-1번 문제는 이자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단기분에 해당하는 것이 기간이 몇 개월인지, 차기분에 해당하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분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발생 이자는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문제는요. 예금을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예금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자가 기간이 올해 당기분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가 되어서 이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15,000원을 현재 받지 못한 결산 분계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발생된 이자가 받아야 된다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한 수익,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미수 수익 15,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15,000원 회계 처리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과 4번은요, 자동 분계, 자동 결산 문제이기 때문에 분계를 직접 하지 않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입력을 하고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를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12월 31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에 결산 분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3번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결산인데요. 결산 자료 입력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 감가상각비에 170만 원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해주게 되면 차변에는 감가상각비가 170만 원 증가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처리가 될 것이고요.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170만 원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될 것입니다. 4번 문제도요. 기말상품 재고액 650만 원을 설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결산자료 입력 매출 원가 부분에 기말 상품 재고액 금액에 650만 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차변의 상품과 관련된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발생될 거고요. 대변에는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결산 분계가 자동으로 될 것입니다. 금액은 입력하게 되면 자동 계산을 해주는데요. 실무 프로그램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회 실무 기출문제 풀이 여기까지고요.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